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송구한 우리 시대 어느 어머니의 고단한 하루로 시작합니다. 이 어머니는 얼마 전 다리 수술을 받아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입니다. 당장 수중에 돈 한 푼 없어 막막하던 차에 의사 딸이 찾아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합니다. 엄마, 큰오빠 아들은 5년이나 봐줬잖아. 근데 왜 내 딸은 안 봐준다는 거야? 내가 오빠보다 못해? 나 의사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생색내더니 정작 내가 필요할 땐 모른 척하는 거야? 딸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어머니는 무너집니다. 오빠 손주를 키워준 건 그때는 그나마 몸이 버텨줬기 때문인데 딸은 그것을 차별이라 부르며 엄마를 몰아세웁니다. 결국 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딸이 내미는 월 100만 원이라는 세경을 받기로 합니다. 아침마다 아픈 다리를 끌고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종일 서서 딸내 식구 먹을 반찬을 만듭니다. 딸이 퇴근하면 그제야 퇴근을 하지만 그 손에는 딸내 집에서 남은 반찬 몇 통이 들려 있습니다. 집에 홀로 계실 영감님 끼니를 챙기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이것은 육아가 아닙니다. 자식의 차별이라는 협박에 못 이겨 늙은 부모가 남은 수명을 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생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만의 비극일까요?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자식의 욕심과 부모의 희생이 부딪히는 그 잔인한 현장은 수백 년 전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300년 전 조선 숙종 시절,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처럼 아픈 다리를 끌고 딸의 집으로 향해야 했던 한 노파의 기록이 야사에 전해 내려옵니다. 차별이라는 자식의 서운함 앞에 무너졌던 그 옛날의 비극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삭바느질로 눈이 멀어갔던 어느 할멈의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숙종 시절, 가난한 선비 가문의 박씨 할멈에게도 똑같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박씨 할멈은 장남의 대를 잇기 위해 손자들을 10년 넘게 키워냈습니다. 그러다 환갑이 넘어 풍병 기운이 돌아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시집가서 잘 살던 막내딸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오라버니 자식들은 번듯하게 키워내시더니 어찌 제 아이는 외면하십니까? 제가 여의로 바깥일을 하느라 아이를 돌볼 겨를이 서지 않는데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이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저를 진정 딸로 생각하신다면 오라버니에게 하신 만큼 저에게도 해주십시오. 박씨 할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쁜데 딸은 엄마의 병든 몸보다 자신이 손해보는 공평함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박씨 할멈은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죽어가는 몸을 쥐어짜며 손녀의 기저귀를 갈고 밥물을 마쳤습니다. 박씨 할멈의 사례에서 보듯 자식들은 부모의 건강 상태보다 오빠는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무한할지 몰라도 부모의 몸은 유한합니다. 큰아들 아이를 봐줄 때의 당신과 지금 딸의 아이를 봐줘야 하는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는 어제의 당신이었고 지금은 내일을 장담 못하는 오늘의 당신입니다. 자식이 왜 차별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부모가 아니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자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다리 수술 자국을 보고도 자기 아이를 맡기는 딸은 당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커리어가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 서운함에 휘둘려 몸을 내던지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자식들의 형평성 싸움의 재물이 될 뿐입니다. 딸이 매달 통장에 꽂아주는 100만 원. 여러분, 그 돈을 보며 그래도 우리 딸이 내 고생 알아주는구나 라고 위안 삼고 계십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돈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아주는 효도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줬으니 이제 힘들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라는 자식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한 침묵의 대가이자 입막음 비용에 불과합니다. 야사 속 박씨 할멈의 기록을 보면 더 참담합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좁쌀 몇 대를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 고쳐가며 힘들게 번 것입니다.
공짜로 부리는 게 아니니 제 아이 좀 더 정성껏 보살펴 주세요. 이 말은 곧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당신은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딸은 손녀가 조금이라도 넘어지거나 밥을 적게 먹으면 안색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까지 들여가며 모시는데 왜 이렇게 일을 소홀히 하세요? 라는 말이 딸의 입에서 서슴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이 오가는 순간 천륜의 위계는 무너지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약 관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머니의 권위를 뺏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보육 도우미를 구할 때 드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딸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말 잘 듣고 가장 값싼 노동력을 제 엄마에게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돈이 미안해서 아픈 다리를 끌고 딸네 집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퇴근 뒤의 모습입니다. 딸이 오면 허리 한번 못 펴고 집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손에는 딸네 집 부엌에서 당신의 땀으로 만든 반찬통 몇 개가 들려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영감님 걱정에 딸 눈치 봐가며 챙겨 나오는 그 반찬통이 당신에게는 훈장 같겠지만 딸의 눈에는 그저 내가 준 돈에 포함된 서비스일 뿐입니다. 딸은 그 반찬통을 들고 나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미안해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돈 100만 원이나 주는데 저 정도 반찬 챙겨가는 건 당연하지 라며 자신의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당신이 몸을 갈아 넣은 희생을 딸은 100만 원이라는 숫자로 계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제 당신의 아픈 다리보다 당신이 오늘 못한 집안일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수명을 깎아 만든 그 100만 원이 결국 당신과 자식 사이에 마지막 정마저 메마르게 하는 독약이 되고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결국 박씨 알몸은 손녀를 키우다 자리 보전하고 누웠습니다. 그때 딸이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가 아니라 이제 내 아이는 누가 봐주냐 하는 원망 섞인 한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몸을 갈아 넣어 자식을 도우면 자식이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을 잃고 짐이 되는 순간 당신에게 육아를 강요했던 그 자식이 가장 먼저 당신을 외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없으면 딸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겁이 나십니까? 자식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너진 다리와 수명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리 수술을 하고도 딸의 눈치 때문에 손주 유치원 차를 기다리는 어머니 여러분, 오빠는 해줬는데 나는 왜 안 해줘? 라는 딸의 말은 당신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억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오빠 자식을 키워준 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100만 원에 당신의 남은 생을 팔지 마십시오. 딸에게 당당히 말하십시오. 나는 오빠 자식을 키울 때 내 몸을 다 썼다. 이제 남은 건 이 병든 몸뿐이니 나를 살리고 싶다면 더 이상 짐을 지우지 마라. 오늘 노년야사가 전해드린 박씨 알몸의 피눈물 섞인 후회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야 자식도 삽니다. 당신의 눈물 어린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서로를 위로해 주십시오.